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의 각 선거구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남구을 선거구입니다. 20여 년 남구을을 지켜오며 4년 전 패배 서력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남구을 지역위원장인 박성진 후보와 울산의 최다 5선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 간 여야 양자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을은 울산 지역 최대 번화가로 이른바 울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을 맞아 남구가 남구갑과 을로 분구된 이후 치러졌던 6번의 총선에서 모두 보수 정당이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남구을은 여야 1대1 양자 구도가 성사됐고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와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 간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박 후보는 코오롱리와 노조위원장을 거쳐 남구의회 의원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차례에 걸쳐 구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2018년 체급을 올려 남구청장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밀렸고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미래통합당 김기현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였던 신규명 변호사를 당내 경선에서 제치고 민주당 남구을의 수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도전인 이번 선거는 직전 선거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김기현 후보에 대한 와신 상담, 서력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울산이 과거로 뒷걸음질 치느냐,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민생 파탄,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 박성진이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제2혁신도시 남구 유치, 부유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한 무상전기 실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는 남구을 4선, 울산시장, 국민의힘 당대표로 입지를 다져온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당내 퇴진 압박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험지 출마 종영까지 정치적 최정점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벼랑 끝에 내몰리는 등 최악의 상황에까지 직면했던 김 후보. 하지만 당내 박맹우 전 시장의 경선 도전도 제치고 당당히 본선에 오르면서 울산 최다 5선 고지를 딛고 다시 한번 중앙정치 무대에 오를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 잘한 울산시장으로서의 검증된 행정 경험과 울산 최초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정치 자산을 바탕으로 남구의 큰턴 점프를 이루고 울산 대망의 꿈을 시민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김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울산 유치, 유니스트 울산과학영재학교 남구 건립, 특목고와 자사고 남구 유치 추진 등을 공약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통하는 남구을 선거구에서 야권의 초선 의원이 새롭게 탄생할지, 울산 최다 5선의 주인공이 탄생할지 관심사입니다. 제신 뉴스 전우수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여야 양당은 공업탑 로터리와 태화 로터리에서 총선 출정식을 갖고 총선 필승의 결의를 다집니다. 어제도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총선 출마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노동당 동구 이장우 후보는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0세에서 18세 이하 아이들의 무상 의료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민의힘 울주군 서범수 후보는 스마트 경로당 설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원격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진보당 북구의 윤정호 후보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북구 박대동 후보는 민생 경제 회복과 북구의 미래 지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남구갑 선거구 지방의원들이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추천으로 울산 남구갑에 공천된 김상욱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김상욱 후보의 혁신적인 모습과 지역 사회와의 깊은 유대를 통해 앞으로 울산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과 도전을 해결할 큰 인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김 후보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남구갑을 이끌던 이채익 의원도 김상욱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당 그리고 울산시민 선거대책본부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야권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온갖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단결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정권심판 시민선거대책본부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대본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의사집단의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 의료 공백 사태의 원인은 공공의료 부실이라며 시장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돈이 안 되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영역에는 의사와 병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공공의료 수준은 OECD 국가 최하위권이라며 정부와 의사 집단의 대립을 멈추고 공공의료 확대에 힘써주길 요구했습니다. 동강병원과 울산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울산의 두 병원은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환자의 안전 등의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 평가받아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동강병원과 울산병원은 각각 국비 보조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매년 지원받아 지역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4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3조 5천억 원에 달했던 올해 예산보다 5천억 원가량 늘어난 건데 국가예산 4조 원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4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3조 5,151억 원에서 4,849억 원 증가한 것으로 국비 목표액을 3조 원, 보통 교부세를 1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울산시가 725개 계속사업과 함께 정부의 국비를 반영해달라 요청한 신규 사업은 96개입니다. 울산의 산업체질을 바꿀 신산업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특화단지 리튬 인산철 전지 재자원화 기반 구축과 고출력 2차 전지 소재 부품 성능 검증 플랫폼 기반 구축, 울산 수소도시 조성 등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올렸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과 울산시랑 북한 방파호암 보강공사에 이어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과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등도 새로운 국비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수 실내 테니스장 조성과 반구천 명승구역 동매산 습지 경관 개선 사업비도 새로 확보해야 합니다.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울산 다운이 공공임대주택,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산재 전문 공공병원 등 이미 해오던 사업들의 국비도 확보해야 합니다. 시는 신규 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 심의가 이뤄지는 5월 한 달간 국비 관련 실국장들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한다는 전략입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예상되지만은 중앙부처하고 신청 기간까지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치권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조정을 거쳐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울산이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국가예산 4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온산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와 온산읍 항남리 일원에 2030년까지 산업단지 1,480만 제곱미터를 조성합니다. 이 사업에는 전체 사업비 6,5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울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 유발 효과 4조 9,203억 원을 비롯해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 449억 원과 고용 유발 효과 3만 408명의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현장 영업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영업 활동은 울산시와 지역건설협회가 함께 한 팀의 6명으로 영업팀을 구성해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과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시행 안내 등을 하게 됩니다. 현장 영업 활동은 4월부터 6월까지 50개소의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6월부터는 신규 사업장과 하도급률 저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8만 명을 채용하고 6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신사업 추진과 사업 확대, 경쟁력 강화, 고령 인력 재고용 등 세 부분에서 3년 동안 매년 평균 2만 7천 명씩 채용해 2026년까지 8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연구개발 투자에 31조 1천억 원, 경상 투자에 35조 3천억 원, 전략 투자에 1조 6천억 원을 각각 집행하는 등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 6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D현대 권오갑 회장 등 주요 경영진들은 어제 울산 SD현대중공업 영빈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 등 격려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SD현대 권오갑 회장을 비롯한 SD현대중공업 이상균, 노진율 사장과 SD현대 미포 김형관 사장 등 SD현대 조선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이 함께한 가운데 협력사 등에서 근무하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권오갑 회장은 회사는 여러분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 건강하게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울주군은 관내 수출 유망 기업의 동유럽 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총 42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수출 유망 기업의 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 2개국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50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42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장 개척단은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 최근 글로벌 제조 전진 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동유럽 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견됐습니다. 대학교 하면 학생들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공간이라고만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울산과학대학교에 재활운동과 평생 교육을 하는 센터가 개소돼 기존 대학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울산과학대학교. 최근 이 대학이 학생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동부 캠퍼스에 위치한 지상 4층 규모의 아산 헬스케어 센터. 지난 2월에 준공돼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관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앞으로는 우리 그냥 단순하게 운동하고 그냥 체육하고 하는 시설뿐만 아니고 울산대학교 병원과 더불어서 실버 산업의 이 동구에 가장 큰 그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센터 내 2층에 위치한 재활교육센터는 울산 최초로 스포츠 재활학부와 물리치료학과 등 다양한 학부와 연계해 학생들의 실습과 창업을 돕는 인재 양성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운동선수와 재활운동이 필요한 울산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눈썰 매장으로 운영됐지만 지역 특성상 눈이 잘 녹아 문제가 많았던 이 공간은 이제 남녀노소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300m 거리 규모의 도심 속 야외 골프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크게 1, 2, 3층 이렇게 새로 생겼다 해가지고 어떤지 와봤는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4월부터 이제 프로님 레슨을 신청해가지고 레슨도 받고 연습도 하려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올해 전문가 4명을 특임 교수로 임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힘을 실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울산 시민들의 건강과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동구 지역에 거점형 학생 체험 공간인 가칭 울산 학생창의 누리관을 설립합니다. 현재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엔 학생 체험 기관이 한 곳 이상 있는 반면 동구 지역엔 학생 체험 기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폐업한 동구 지역 예식장 건물을 매입해 지상 4층, 연면적 4,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체험 시설로 재단장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체험시설은 다음 달 추경안이 통과되면 건물 매입과 공사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온산읍 항남리 일대 5만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 회복을 위한 행정 대집행에 나섭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5년 개발 행위 등의 일부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했으며 이후 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울주군은 그동안 불법 행위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원상 회복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사면 일부가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22일 해당 부지에 대한 행정 대집행 예고에 이어 6개월간의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실질적인 원상 복구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행정 대집행에 소요되는 70억 원가량은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지자체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제1기 고래도시 울산 탐방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어제는 간절곶과 전국 최대 규모의 정가아트 전시장인 FE01을 둘러보고 오늘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 대왕암 공원을, 내일은 SD현대중공업, 태화강 국가정원을 견학합니다.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전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래도시 울산 탐방 교육과정을 운영해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청소년 수영선수단이 한일 청소년 합동수영훈련을 위해서 어제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청소년 수영선수단은 일본 오이타현과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 등 3개 현 지역의 수영연맹 선수들로 9세부터 24세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문수 수영장에서 울산 수영연맹과 울산 국제볼런티어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한일 청소년 합동 수영 연습을 갖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시찰한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